가장 더러운 성격을 가진 유명인 TOPO 5위는 고현정입니다. 인성 문제로 자주 거론되는 여자 연예인 중 한 명인 고현정은 꾸준히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그녀의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들은 여러 차례 공개되었다. 2013년 여왕의 교실 제작 발표회에서 배우 최윤영이 드라마에 출연하는 아이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하자 고현정은 어린애들에게 배울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배울 것은 없습니다. 얼마나 넋놓고 사는 어른이면 애들을 통해서 뭘 배우는지라고 발언해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다. 2018년 방영된 드라마 리턴에서도 그녀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촬영 중 담당 PD였던 주동민을 폭행하고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결국 주연 교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고현정은 오전 촬영은 하지 않는다거나 12시간 이상 촬영하면 작업하지 않는다는 등 개인적인 요구를 내세워 제작진과 마찰을 빚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 사건이 터지면서 그녀의 과거 행동들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0년 대물 촬영 당시 제작진이 연기 톤 조정을 요청하자 긴장한 그녀는 촬영장을 떠나 자신의 밴으로 돌아갔다. 당시 CP가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 밴의 문을 열었지만 고현정이 그대로 차를 출발시키면서 CP는 수미터를 차량에 매달린 채 끌려가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전해진다. 2012년 고쇼에서는 관계자가 녹화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고 미리 전달했으나 매니저가 이를 알리지 않아 스태프와의 오해가 발생했다. 그 이후 감독과 스태프가 재차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청객이 있는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으며 무대 위 작가들에게도 격한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다른 진행자의 대기실까지 찾아가 항의하며 PD에게 재떨이를 던지고 폭언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2018년 온라인에 올라온 사진과 글에 따르면 그녀는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할 당시 강의실에서 흡연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사진에는 그녀가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끼우고 피우는 모습이 담겨 있었으며 그녀가 학생들과 술을 마시고 어울리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강의 중 금연구역인 지하 강의실에서 흡연한 것이었다. 그녀는 학기 중 10회 이상 강의실에서 담배를 피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해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었지만 종강할 때까지 해당 행동을 지속했다고 한다. 또한 항의한 학생들에게 과대표가 그냥 무시하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처럼 여러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녀를 옹호하는 지인들은 여전히 그녀를 좋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그녀의 진짜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4위는 윤진이입니다. 배우 윤진이는 과거 드라마 신사의 품격에서 인내아리라는 역을 맡아 한순간 벼락스타가 되며 이른바 연예인병에 걸렸습니다. 그녀를 스타로 만들어준 신사의 품격 종혁과의 인터뷰에서 인성 논란이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들어설 때부터 인사는커녕 오만상을 찌푸리며 사람들이 면전에 서 있는데도 매니저에게 에어컨 꺼, 춥다라고 따지는 등 신인으로서 경솔하고 매니저에 대한 예의도 보이지 않는 행동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인터뷰 내내 윤진이는 신경질적인 태도를 일관하며 보는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기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연예인병에 걸린 것인지 자신이 신인인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인지 다음 작품의 남자 배우를 자기 입맛대로 고르려고 하며 얘는 되고 얘는 안 돼 하고 언급해 촬영 관계자들에게 불쾌감을 줬습니다. 그렇게 반짝 떠서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본인이 이미지를 깎아버린 탓에 관계자들에게 찍힌 뒤부터는 주변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눈들이 차가워졌습니다. 게다가 업소녀 출신이라는 루머에 휘말리기까지 했는데요. 그렇게 7년이 지난 후 그녀는 그동안 마음고생을 꽤나 했던 것인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본인이 아무것도 모를 때였으며 과분한 사랑을 받았기에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인사를 해야 하는 건지도 몰랐다며 과거 오만했던 것에 사과했습니다. 쓴 비판을 받고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 다행입니다. 3위는 서예지입니다. 이어서 서예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녀는 당시 사회지의 연인이었던 김정현의 태도 논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드라마 시간의 제작 발표의 날 상대 배우인 서연에게 딱딱하게 행동하던 김정현은 내내 굳은 표정으로 일관하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촬영 현장에서 섭씨 장애와 과몰입을 핑계로 대본 전면 수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는 스킨십과 러브라인을 피하는 등 작가와 PD 상대 배우에게 피해를 주었고, 김정현의 프로답지 못한 태도와 인성 논란이 모두 서예지와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와 연인이던 서예지는 다른 이성에게 딱딱하게 굴라고 지시하며 상대 배우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스태프들에게 인사하지 말라고 시켰습니다. 김정현에게는 딱딱하게 행동하라고 하며 스킨십을 없애라고 요구하고, 오늘은 왜 이렇게 했는지 말하지 말라고 가스라이팅하듯 조정했습니다. 결국 김정현은 함께 일하던 감독, 스태프, 상대 배우에게 피해를 주다가 중도 하차하게 되었고, 이 일명 딱딱한 스캔들로 인해 서예지의 인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물꼬가 트이자 곧 서예지의 과거 인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기된 의혹은 그녀의 학창시절 이야기였습니다. 서울의 모 중학교 재학 당시 친구들을 괴롭히고 금품을 뺏으며 학교 폭력의 중심에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폭로자는 서예지에게 애들 앞에서 싸대기 맞고 날아갔던 땡땡이도 애기 엄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서예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친구들을 물건처럼 대했다고 하며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이 끝난 뒤 졸업식 날 쌍수하고 등장한 후부터 조용히 지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친구들은 모두 애기 엄마가 되어 그녀의 과거를 드러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촬영장에서의 갑질에 대한 제보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스태프에게 욕은 기본이고 차에서 흡연하여 간접 흡연 피해도 있었다고 합니다. 담배 심부름에서 작은 실수가 있으면 면전에서 담배 연기를 뱉으며 혼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녀 취급을 당하고 사람 취급이 아닌 개돼지 취급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서예지가 기분이 안 좋으면 스태프들도 굶어야 했고, 스태프의 휴대폰 검사까지 했으며 휴대폰 배경화면을 자신과 사랑에 빠진 사진으로 바꾸라고 강제로 요구하고 자신의 팬카페에 가입시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 스태프는 이렇게 많이 바뀌는 연예인은 난생 처음 봤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영화에서 서예지가 김재욱을 옆에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미리 맞춰놓은 동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배우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중앙선을 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버스를 보고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다고 전했습니다. 본인은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했다며 진짜 죽을 뻔했던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감독과 상대 배우를 놀라게 했다는 사실에 피할까지 느꼈다고 하니 큰 사고가 날 뻔했음에도 오히려 희열을 느꼈다는 점은 충격적입니다. 2위는 구혜선입니다. 구혜선은 허언증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그녀는 과거 사극에서 서클렌즈를 끼고 연기했는데 고증을 중요시하는 사극에서 서클렌즈는 부적절하지만 예쁘게 보이고 싶은 욕심에서 선택한 것이라 인정했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해당 렌즈가 서클렌즈가 아니라 시야를 보완하는 보완렌즈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그러한 렌즈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뿐만 아니라 그녀의 황당한 발언은 이어졌다. 머리 부상을 입었을 당시 검사 결과 내 우뇌가 자네보다 2배 크다. 그래서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것 같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했다. 또한 유아 그림으로 예고 시험을 봤으나 탈락했고 사립학교에서 재정적 문제로 인해 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예고 시험에서 유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또한 근거 없는 이야기였다. 과거부터 허언증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구혜선은 안재현과의 이혼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인성 논란에 휩싸였다. 그녀는 부부간의 사적인 카톡 대화를 선택적으로 캡처해 SNS에 공개하며 안재현이 외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이는 부부 사이의 애정 싸움과 다툼, 화해의 반복이었으며 그녀가 주장한 외도의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단순한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까지 이어졌지만 구혜선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안재현에게 떠넘겼다. 이로 인해 안재현은 국민 역적으로 몰렸고 그가 방송 활동을 중단하는 동안 구혜선은 꾸준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 와중에 그녀는 연애 중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사실 연애 중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꾸며 혼란을 일으켰다. 그녀의 발언은 이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오늘은 인성 논란에 휘말린 여자 연예인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위는 신은경입니다. 신은경은 악역 연기가 그야말로 찰떡인 배우입니다. 신은경은 1996년 무면허 음주뺑손이라는 3단 콤보를 저지르는 만행을 저질렀으나 본인이 어려운 형편이라며 가장이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법정에서 실신하는 등 눈물 공세로 석방된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나올 법한 막장 장면 같네요. 사실상 자숙기간도 없이 바로 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 무려 1억 1130만 원 상당의 옷을 백화점에서 외상으로 구입하고 잠적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TV에 나오는 유명 연예인이었기에 미국에서 외상 결제를 해준 직원 어씨는 결국 현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몸만 회수했고 변제 금액을 제외한 3,500만 원을 대출받아 친환경 대신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신은경은 드라마가 무산되어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것이라며 직원과 잘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며 직원에게 힘내라고 격려도 받았다고 변명했습니다. 이에 직원은 어이없어하며 수천만 원대의 채무가 괜찮다고 한 게 말이 되냐? 아픈 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웃길래 힘내라고 한 거다라며 황당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위에 언급한 아픈 아이도 사실 그녀가 직접 키우고 있지는 않은데 힐링캠프 출연 당시에도 자신이 뇌수종에 걸린 아들을 직접 키우는 것처럼 말했으나 양육권만 본인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8살 때 고령의 친할머니, 즉 전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겨놓고 8년 동안 한 번도 아이를 보러 간 게 전부라고 합니다. 게다가 전 시어머니가 말하길 양육비도 본인이 아닌 소속사에서 보내왔고 그마저 장애의 알을 키우는 데는 부족해 폐물까지 팔아 수술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신은경은 반박하였고 많은 이들이 긴가민가할 즈음 전 매니저가 그녀의 거짓말을 폭로하게 됩니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신은경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고 할머니 말이 맞다며 신은경은 시어머니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신은경은 허언증이 있어 본인이 계속 말하다 보면 진실인 줄 알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믿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은경은 모성애가 없는 사람이라며 고양이 6마리를 키우는데 자기 아이보다 고양이를 더 사랑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지 말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이혼 후 전남편의 빚을 갚느라 힘들다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아들 방치 논란을 해명할 때도 역시 전남편의 빚 2억 원을 아직 다 갚지 못해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기획사, 시어머니, 전남편 친구 등 수많은 이들이 이후 증언하길 신은경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전남편의 빚은 신은경과 무관하게 이미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신은경은 전 소속사에 3억 원의 채무를 지고 실업 상태에서 9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황에서 한 해에만 2억 원 정도를 들여 해외여행을 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논란에도 잠시 활동을 중단하더니 복귀하여 다시 활발하게 연기를 하고 있는 그녀. 여러 논란에도 속 시원한 사과나 해명은 아직까지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랑이라며 자랑했던 그 관계, 이제는 전남친의 충격적인 폭로로 추락의 끝을 맞이한 연예인들. 한때는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다고 자랑하던 연인들이었지만 이별 후 그 관계는 불과 모르는 사람보다 더 악화되고 심지어는 전남친의 충격적인 폭로로 대중 앞에서 철저히 무너져버렸습니다. 공개 열애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연예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들의 화려한 사랑 이야기는 이제 전남친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 진실로 얼룩졌고 그 여파는 끝을 모를 정도로 커졌습니다. 오늘은 전남친의 폭로로 대중의 비난과 추궁을 받으며 고통을 겪은 여자 연예인 T.O.P.사를 소개합니다. 4위는 김지영입니다. MBC 드라마 왔다. 장보리에서 순수한 사투리와 감정 넘치는 눈물 연기로 큰 인기를 끌었던 김지영은 2023년 예상치 못한 비투 논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폭로자는 바로 그녀의 전 남자친구 래퍼 H로였습니다. 그는 폭로를 결심하기까지 무려 6개월을 고민했다고 전했으며 한때 김지영과 동거하며 그녀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부모님의 빚까지 끌어다 방을 구해주고 월세까지 대신 내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김지영은 그들이 함께 키우던 고양이를 파양한 뒤 갑자기 잠적했고 몇 달 후 연락을 시도했을 때는 새 휴대폰 번호를 통해 다시 연락을 하였으나
돈을 갚기는커녕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며 연락을 끊었다고 전했습니다. 김지영은 전 남친의 폭로에 대해 부모님과 법적 자문을 받고 대응할 계획이라며 강력히 부인했지만 전 남친은 더욱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변호사 비용을 요구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구시 뉴스에 이 사건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법적 공방도 추가 폭로도 없었던 상황을 보면 김지영 측에서 돈을 갚고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180만 원의 빚을 갚지 않았던 사실과 그로 인한 논란은 그녀가 단지 20살에 불과했음을 감안하더라도 배우로서의 경로에 큰 지장을 초래하며 결국 자신의 미래에 큰 부담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3위는 한성주입니다. 한성주는 모든 것을 가진 여인이었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물입니다. 1994년 미스코리아에 당당히 입상한 후 1996년 SBS 아나운서로 합격하며 인생의 절정을 찍었고 3년 뒤에는 재벌가 아들과의 결혼까지 이루며 세상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개월 만에 결혼 생활이 끝나면서 한순간에 이혼 열풍에 휘말리며 삶은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결국 지금은 다시 결혼을 원한다고 말하며 새로운 사랑을 찾았지만 그녀의 선택이 과연 잘된 것인지 의문을 남깁니다. 2010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홍콩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한 한성주는 예기치 않게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불화가 시작됩니다. 한성주는 출산을 원했지만 남자는 이를 원치 않았고 갈등 끝에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 그녀의 전남친은 개인적인 영상을 유포하는가 하면 전방위적으로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고려대학교 입학 과정과 SBS 아나운서 채용 과정에 대한 의혹은 물론 이혼 이후 수년간 여러 명의 금전적 스폰서들과 관계를 가졌다는 충격적인 폭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소송으로 번지며 전남친의 특이한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승자 없는 싸움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폭로들로 인해 한성주의 이미지는 완전히 망가졌고 그 명예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2위는 바로 조보아입니다. TVN 드라마 이녀 공주에서 함께 연기하며 실제 연인 관계로 발전한 조보아와 온조는 연기뿐만 아니라 속궁합도 잘 맞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방송에 출연한 온조는 연애 스타일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에 대해 직설적인 질문을 받았고 이에 대해 20분이고 연애 스타일은 낮저밤저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의 진짜 의도는 사실 온조 개인이 아닌 공개 연애 중인 조보아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말이 퍼지면서 많은 이들이 조보아를 낮저밤저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온조가 직접적으로 조보아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른 여성을 언급하며 자연스럽게 조보아와의 관계를 떠올리게 만든 셈이므로 조보아에게는 결코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바로 과즙 마스터 과즙세연입니다. 예상치 못한 과즙과 육즙의 조합으로 화제를 모은 과즙세연은 방시혁과의 핫한 만남을 통해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지도가 상승함과 동시에 숨기고 싶었던 전남친의 폭로 사건도 다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과즙세연과 교제 중 그녀가 팬으로부터 4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선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전남친은 처음에는 선물이 과하다고 느꼈지만 다른 팬들이 1,000만 원어치 별풍선을 보내준 적도 있기 때문에 큰 후원으로 생각하고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즙세연이 자신의 친한 언니와 떠난 필리핀 여행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그 여행에서 4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착용하고 필리핀으로 떠났으며 여행 중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고 항공사나 호텔 예약도 본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그녀의 손에는 샤넬, 디올 등 명품백 6개와 5천만 원 상당의 현금 뭉치가 들려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남자친구는 그녀와 함께 여행했다고 주장했던 친한 언니를 추적한 결과 그 언니는 필리핀에 있지 않고 한국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여행을 갔던 것은 그 언니가 아닌 과거에 4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선물했던 열흘 팬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남자친구는 결국 이 사실을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과즙세연은 이 폭로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여행이 미리 계획된 것으로
지인 여성 2명과 함께 갔다고 주장했으며 명품백은 그리 비싼 것들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5천만 원 현금을 세관을 통과한다고 해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즙세연이 1년에 3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명품백 몇 개와 5천만 원 현금 3박 4일 간의 필리핀 여행이 과연 그녀가 육즙과 과즙을 믹스하기 위한 중노동의 결과물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러나 과즙세연이 큰손들의 꾸준한 후원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즙세연의 후원자로 알려진 인물은 자신이 방시혁의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불쾌하게 여기며 이른바 주어는 없지만 의혹은 끊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위는 소유진입니다. 귀엽고 밝은 이미지를 바탕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소유진은 특유의 애교 넘치는 말투로 남성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그만큼 데뷔 초부터 남자 연예인들과의 끊임없는 열애설과 루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현재 엔터테인먼트 사업가인 안현모의 전 남편으로 더 잘 알려진 래퍼 라이머였습니다. 두 사람은 열애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공개적인 연애를 시작했으며 몇 개월 만에 결혼설까지 나돌았지만 결국 결혼이 아닌 결별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까지 한 이들의 갑작스러운 결별은 그만큼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고 라이머는 자신의 심경을 담은 곡 무슨 말이 필요해를 발표하며 이별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에서 상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노래가 발표된 시점과 유진과의 이별 타이밍을 고려했을 때 누구나 그가 유진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라이머는 또 다른 곡 그녀를 조심해를 발표하며 충격적인 가사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곡은 방송에서 보였던 이미지와 전혀 다른 모습의 여성을 맹렬히 비난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시점에 소유진과 라이머의 결별 이유에 대해 양다리설이 퍼지면서 이 노래가 사실 소유진을 겨냥한 디스곡이라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노래의 가사 내용은 당시 돌던 소문과 정확히 일치했는데 그 소문은 몸매 좋고 애교 만점인 여성이 몰래 유부남과 관계를 맺고 그 가정을 깨뜨린 후 유부남이 여배우에게 혼인빙자 소송을 걸었고 여배우가 소송을 취하하면 다시 만나겠다고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 유부남이 소송을 취하하자 여배우는 재력가와 초고속 결혼을 올리며 뒤통수를 친 사건이 떠돌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소유진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여성인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기에 소유진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봉사와 기부를 실천해온 소유진은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에이, 설마요? 라며 강하게 부인했다고 전해집니다. 예쁜 얼굴과 인기만 믿고 무개념 인성을 보였던 여자 연예인 T.O.P.4. 한국의 연예인들, 특히 여배우들은 아름다운 외모만큼이나 각종 선행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례한 행동과 인성 논란으로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요. 외모는 예뻤지만 인성이 좋지 않았던 여배우는 누구일까요? 인성 논란을 일으켰던 여배우 T.O.P.4를 소개합니다. 4위는 김연주입니다. 김연주는 1996년 가수 김현철의 5집 타이틀곡 일생을 뮤직비디오로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리드메인 1997년에는 가수 이승환의 5집 애원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며 하이틴 스타로 급부상했습니다. 그 이후 노희경 작가의 미니 시리즈 내가 사는 이유에서 술집 점대부 춘심 역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연기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노희경 작가는 김연주를 보고 참 건방진 신인이 다 있네라며 춘심 역에 캐스팅한 일화가 유명합니다. 뮤직비디오와 드라마를 통해 인지도를 쌓아가던 김연주는 한 광고를 통해 단숨에 전국구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국물이 끝내줘요라는 멘트로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린 나이에 스타덤에 오른 탓일까요? 어느 드라마에 캐스팅된 김연주는 대본을 보고 이 대본 나 위주로 쓰면 안 되나? 그거 하나 못 해주나?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의 태도는 업계에서 싸가지 없기로 유명했고 결국 매니저가 내가 그만두든지 너 같은 애는 처음 본다며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김연주는 자신의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다행히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성숙해졌습니다.
이후 유방암 극복 캠페인을 위해 세미누드 사진 촬영에 동참하고 꾸준히 해외 봉사 등 귀감이 되는 활동을 이어가며 여배우로서의 입지를 타졌습니다. 3위는 김희선입니다. 1990년대에 가장 인기 있었던 여배우 중 한 명을 꼽으라면 전반기에는 최진실, 후반기에는 단연 김희선이었습니다. 김희선은 그 미모뿐만 아니라 당시 대중문화를 이끌었던 문화 아이콘으로 평가받았는데요. 타고난 미모와 신세대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던 김희선은 출연하는 드라마마다 성공을 거뒀고 광고 역시 연달아 대박을 치며 오랜 기간 톱스타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김희선 본인도 인정할 만큼 젊은 시절의 그녀는 다소 무례한 성격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당시 연예계에서 직설적인 성격으로 소문이 자자했으며 드라마 목욕탕집, 남자들 대본 리딩 현장에서 대선배들이 앉는 자리에 거리낌 없이 앉아 배우 강부자의 꾸지람을 들은 일화는 아직도 업계에서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술을 좋아해 지인들 사이에서 토마토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토하고 마시고 토한다는 뜻. 드라마 미스터 쿠유 촬영 당시 대부분의 남자 배우들이 김희선의 애교에 넘어갔지만 배우 김민종은 예외였습니다. 둘 사이의 껄끄러운 분위기를 풀기 위해 스태프들이 회식을 주최했는데 김희선이 술에 취해 반말을 하는 등 주사를 부리자 김민종이 참지 못하고 김희선에게 뺨을 때렸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김민종은 훗날 한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해당 사건을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선의 인성이 논란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이지만 오히려 김민종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그 논란이 가려진 면도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솔직하고 거리낌 없는 성격으로 인해 인성 논란이 있었던 김희선은 최근에는 오히려 친근하고 소탈해 보인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김희선이 달라진 걸까요? 아니면 대중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걸까요? 2위는 문채원입니다. 2007년 시트콤으로 데뷔한 문채원은 2008년 SBS 사극바람의 화원에서 단아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던 문채원이 2020년 드라마 악의 꽃 이후 예능 프로그램에 잠시 출연한 것을 제외하면 방송 활동이 거의 없어 일부 누리꾼들은 그녀의 활동이 뜸해진 이유가 과거 인성 논란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예계 비화를 다룬 이 채널 용감한 기자들에서 후배 여배우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제압하는 방법과 갑질 스킬을 전수했다는 배우가 언급되었고 두 여배우가 가까운 동네에 살며 집순이로 유명하다는 점을 근거로 누리꾼들은 선배 배우가 문채원, 후배 배우가 걸그룹 티아라 출신 화영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실제로 화영이 과거 TVN 예능 택시에 출연해 옆집에 사는 이웃사촌 문채원과 자주 만나며 연애 상담을 나눈다고 말한 바 있어 의심이 더 깊어졌습니다. 또한 문채원은 과거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에 출연했을 당시 게임에서 진 후 물총 세례를 받자 정색하며 유재석의 손을 내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KBS 드라마 공주의 남자 촬영 당시 대선배 이순재가 배우는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 스타성을 과시하려고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은 피해야 할 일이다라며 문채원에게 직설적으로 충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문채원은 성범죄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과의 친분이 알려지며 다시 한번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소속사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한 다양한 소문이 계속되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여배우입니다. 한편 2001년 슈퍼모델 선발 대회에서 한예슬, 소희연 등과 함께 입상하며 연예계에 진출한 한지혜는 2004년 KBS 드라마 낭랑 18세로 주목받으며 주연급 배우로 성장했는데요. 정여원의 폭로성 인터뷰로 논란이 생기게 됩니다. 정여원은 한 영화의 첫 촬영 때 주연 여배우가 차가운 눈빛과 무시하는 말투로 언니는 욕심이 없나 봐요 라고 말했다며 그 말을 듣고 내가 나중에 주연 배우가 되면 주변에 잘해야겠다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 인터뷰 후 네티즌들은 영화 B형 남자친구의 주연이었던 한지혜를 지목했고 몇 개월 후 한지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그 사건의 주인공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원래 직설적인 성격이고 여원 언니와는 잘 풀었다며 논란을 급히 수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출연한 한 프로그램에서는 촬영 도중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임해 다시 한번 태도 논란이 불거져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한지에게는 학창시절 전설로 불렸다는 이야기도 따라다니는데요. 면도칼을 입에 물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는 일진 출신이라는 소문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이 의혹은 크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한지에는 재테크에 성공하며 부자 시댁의 검사 남편까지 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해당 소문이 사실이라고 해도 앞으로 그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외모와 달리 인성 논란이 있었던 여배우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김혜수, 전도연, 전지현이 왜 여전히 대배우로서 사랑받고 있는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위는 고현정입니다.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드라마 엄마의 바다와 모래시계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고현정은 1995년 신세계 그룹 부회장 정용진과 결혼하며 연예계를 은퇴했지만 2003년 이혼 후 다시 톱스타로서 대중 앞에 섰습니다. 고현정 또한 인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2013년 드라마 여왕의 교실 제작 발표회에서 동료 배우 최윤영이 드라마에 출연하는 아이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하자 고현정은 아이들한테 배울 것은 없습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사는 어른이면 애들한테 뭘 배우겠다는 건지 라며 최윤영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후에도 드라마 리턴 촬영 당시 담당 PD와 의견 다툼 끝에 고성이 오가고 심지어 폭행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다시 한번 인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제작진들의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2010년 드라마 대물 촬영 당시 PD가 언기톤을 지적하며 재촬영을 요구하자 고현정은 자신의 밴으로 돌아갔고 이를 말리러 따라간 CP를 밴에 매단 채 수미터를 주행했다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2년 토크쇼 고 쇼 녹화 중에는 제작진과의 마찰로 작가들과 PD에게 막말을 하고 휴대용 잿더리를 던졌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2009년 드라마 선덕여왕 촬영 때는 세트장 청소와 모기 방역을 요구하며 촬영 준비보다 고현정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느라 더 바빴다는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고현정의 인성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8년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시절 강의실에서 흡연을 했다는 사진과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고현정이 연기 교육 차원에서 흡연을 한 것이 아니라 매 수업 시간마다 10번 정도 흡연을 했고 학부모에 향해 전화에도 불구하고 종강 때까지 계속 흡연을 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러한 인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현정에 대한 미담도 적지 않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2005년 드라마 봄날 촬영 당시 전 스태프에게 방한 점퍼와 도시락을 제공했고 2007년 드라마 히트 촬영 때도 방한 점퍼와 밤참을 챙겼습니다. 2021년 드라마 너를 닮은 사람 촬영 당시에는 스태프들에게 가격 상관없이 원하는 물건을 골라 모두 계산해주는 통 큰 배포로 감동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고현정을 경험한 몇몇 제작진들은 그녀의 진짜 모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혼란스러워하는데요. 과연 인성 논란 속 고현정과 미담 제조기 고현정 중 어느 모습이 진짜일까요?